소유가 나온다. 소유가 나온다. SCU 창을 여니 창창창 TV로 오구나. 2020년 12월 첫째 주 멋진 하루 새날이 밝았습니다. 창창창 TV 유튜브가 선정한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 그대의 삶은 리콜인가 리필인가. 글자 하나 차이죠? 네. 뜻은 극과 극이다. 네, 맞습니다. 리콜 인생은 남에게 늘 리콜 당하는 존재, 거부당하는 존재지만 리필 인생은 항상 환영. 채워주는 존재, 환영받는 존재라는 얘기죠. 네. 만나면 늘 도움만 받으려 해서 부담되는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지. 그리고 남을 먼저 배려하며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사람은 만날수록 더 보고 싶어하는 법이랍니다. 또 보고 싶은 사람이죠. 네. 애독자 여러분, 나는 오늘 하루도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내 자신이 몹시 궁금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그래서 빛의 빛의 화이팅! 오늘의 시사기획 장 치매. 아, 네. 우리가 치매는 3번 정도 나갔어요. 너무 우리가 잘 알죠? 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치매를 다뤄보시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주제어가 이렇게 떴어요. 네, 치매. 네. 반인권적 이름이라니. 반인권적 이름, 그렇죠? 치매가 네. 그냥 들을 때는 뭐 우리가 늘 듣는 이름이라서 그렇게까지 느껴지는 않는데 말이죠. 한번 보세요. 네,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치매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평균 유병 기간이 네, 이거 10년이 넘어요. 10년이 넘어요. 네, 그렇죠. 한번 치매 시작했다 하면은 보통 뭐 12년 6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자신의 어떤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뭐 가족들, 이 경제적으로 네. 가정과 자녀들의 삶까지 나락에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치매를 우리가 무섭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희님, 네, 저 이번에 알았어요. 이 치매 한자가 네. 아주 어려운 한자예요. 치매, 어리석을 치, 네, 어리석고 미련할 매, 어리석을 어리석고 미련하고. 네. 아우. 그걸 합쳐놓은 해석하면은 거니까. 어리석고 미련하기 그지없다 치매. 네. 이걸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얘기했죠? 노망 났다 그렇게 노망, 얘기하죠. 망령 저짐 노인네들 망령 노망 들었다. 들었다, 망령 들었다. 이렇게 이런 그 얘기했어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반인권적 표현의 질환 명칭에 대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아이고. 재밌어요. 간질이라는 예, 간질 질병이 발작 이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의학 그건 용어가? 저는 네, 뇌전증으로 바뀌었죠. 뇌전증. 네. 생소하지만은 네. 문둥병, 네, 그것도 많아지요? 한센병으로 한센병, 바뀌었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정신분열. 정신분열증, 뭐라고 조현병 환자라고 그러나? 근데 이런 게 썩 그렇게 또 와닿진 않은데 네, 그래도 이런 이제 질병들의 표현상에 네. 표기가 네. 환자 본인에게 가족에게 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음. 이렇게 명칭들이 많이 밝힌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면은 네. 치매는 어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 같아요. 네, 한 예를 네, 들어보면요. 오늘 가족 얘기예요. 네, 김모 씨라고 40이 채 안 됐어요. 39의 나이면 아주 젊잖아요. 가벼운 치매 증상을 보이는 아버지에게 뭔가 권유를 했나 봐요. 그렇죠. 치매 전문 요양원에 좀 보내드려서 낫게 하려고. 초기에. 초기에.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아버지가 노염을 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매라는 그 단어, 요양원이라는 그 단어하고 내가 똥 오줌도 못 가리고 내가 그 정도까지냐. 벽에 똥칠이나 하는 사람인 줄 아냐 하고 대노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한다고 네. 생각하는 환자 입장에서. 그렇죠.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죠.
초기 증세기 때문에 전문인한테 맡겨서 빨리 낫게 하려는 아들의 마음하고는 달리 그 어휘가 주는 느낌 때문에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가 노했다는 얘기입니다. 심한 상처를 네.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회적인 인식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다고 그런 그 얘기를 우리 소유님이 조금. 글쎄 저도 뭐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들어가 보았는데 네. 과연 이 치매라는 반인권적인 이름을 네.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다고 그래요. 네네. 참 저도 새삼스럽게 이런 또 의미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니까 네. 저도 달리 그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청원인은 뭐라 했냐면은 병명은 질병의 본질을 드러내고 네. 편견과 차별을 불러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에게 편견과 차별로 고통을 가중시키는 반인권적인 질병의 어떤 명칭 네. 이거는 당연히 바꿔 써야 된다. 상당히 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렇죠. 그 청원인 입장에서는 치매라는 그 단어도 반인권적 병명이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죠? 세계적인 흐름도 한번 볼까요? 네네. 각 나라마다 네. 사실은 다르게 불리는 치매 관련 병명을 있죠. 인지기능 저하라고 네, 인지기능 저하 이렇게 이제 부르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죠. WHO 내에서도 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한번 통계를 한번 알아보면은 2014년도 설문조사이긴 합니다만은 전문가 집단, 의료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네. 당연히 치매라는 된다? 병명도 아까 전제에 언급했던 그런, 네, 그런 병좀 바꿔야 한다. 네. 이런 그 의사를 많이 표시하고 있는 근데 반면에 일반 시민은 또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응답이 23%밖에 미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70여 % 정도는 뭐 그렇게까지 치매라는 사회적. 이름이 문제가 돼서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예.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예. 별반 아직 달라지지 않을 않았다는 것이라고. 것이란 예. 답이거든요. 네. 어찌하든 간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들어서 치매 병명 변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달랐다고 이를 우리는 인지증?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어쨌든 내년 초에 네. 병명 개정에 대한 국민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네. 여러 가지 치매 그 결과에 관련법이나 따라서 네.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이 올라 있어서 네. 한번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네. 새삼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 치매는 또 네. 우리가 치매로 가기 전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죠. 비슷하게. 어떤 얘기죠?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스 치매. 그것도 뭐예요? 파킨슨 치매. 네. 알츠하이머 치매는 독일 의사 알츠하이머에 의해서 그 의사 이름을 딴 거죠? 예. 기억력이 많이 감퇴하는 것이 특징이고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병으로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지능의 악화가 진행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억력, 판단력, 계산 능력 뭐 이런 데 대해서 좀 약하고 행동 장애도 일어나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유명해졌던 게 아마 우리 세대가 그 세대인데 트로이카 세대 있잖아요. 아주 우리가 좋아하고 아마 소유님도 좋아했던 여배우가 아니었을까요? 배우 윤정이 치매 알츠하이머 네, 그 단계 지금 그 단계라서 앓고 예 그렇게 지금 뭐 거의 뭐 10여 년째. 네 10여 년째. 아까 유병 기간이 12.6년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생을 했으니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미국 대통령 중에서 영화 배우였다가 미국 대통령이 된 유명한 잘생긴 레이건 대통령도 마지막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하고 좀 친숙한 주로 이제 이 알츠하이머 같은 물론 신경성 장애이기도 하지만은 행동 장애이기도 증상이기도 합니다만은 특히 이 기억력 부분이 현저하게 감퇴가 오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현상을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파킨슨 치매는 제가 언뜻 떠오르는 게 네. 옛날 무하마드 알리 맞아요. LA 올림픽 때 성화 전 세계인 있는 가운데 떨리는 손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감동적이었죠. 손떨림 손떨림. 그게 최고로 예.
특징적인 거죠. 그냥 바오로 2세도 맞습니다. 파킨슨 치매로 고생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파킨슨 치매에 대해서도. 영국 의사 파킨슨에 의해서 인지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하고 환각 증상이 일으키는 게 특징인데 대표적인 증상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떨림. 떨림. 그러면서도 어떨 땐 강직되고 그런. 예, 자세 불안정. 그리고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의 행동적인 장애가 많이 나타나는 그것이 특징적으로 하는 게 파킨슨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치매를 얘기하다 보니까 뭐 알츠하이머가 떴고 네. 파킨슨도 가다 보니까 네. 좀 우리가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 거군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파킨슨 치매든 네. 알츠하이머 치매든 치매든. 결국은 치매로 가기 하나의 전초 단계 정도로 이렇게 예, 구분해서 유사하게, 이해하면은 예, 그렇게 좀 이해를 정리가 되는 겁니까? 네. 어쨌든 이 세 가지 질환은 대표적인 그 퇴행성 뇌질환. 뇌질환이죠. 네. 특히 치매는 가장 그 상위 개념의 퇴행성 신경계 뇌질환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이해하고 그렇게 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3번 나가는 것 중에서 치매 예방 수칙 333. 그거 우리가 한번 방송에 다뤘죠. 다시 한번 워낙 중요하니까 네, 대한민국은 치매 국가 책임제 네.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치매 예방 수칙 333 아시나요? 네. 3권. 3가지를 권하는데요. 운동, 균형 잡힌 식사. 독서를 하라는 이렇게 원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항상 써야 한다는 얘기죠. 3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절주. 예, 술을 마시지 않고 금연, 담배를 피우지 않고 뇌 손상을 뇌 다치면 안 돼. 예, 뇌 다치면 안 돼서 그걸 예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3행. 행하라. 뭐를 하냐? 건강 검진. 정기적으로. 예,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소통이요. 가까운 사람하고 친구와 친지와 가족과의 소통. 그래서 이웃이 가족이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요. 네. 그리고 치매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검진을 그래도 일정하게 빨리 하라는 겁니다. 치매 예방 수칙 333. 네. 우리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주위에 그 가족 중에서 치매로 뭐 고생한 저희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그렇죠. 막판에 치매로 아프신 게 아니라 병이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치매를 앓으셨던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효성스럽게 잘 모셨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소희님께서는요. 네. 네. 괜히 또 제가 아닙니다. 짠한 마음을 건드렸나요? 아닙니다. 네, 자오잔 치매는 어려운 질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들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가더라고요. 네. 자, 다음은 소통의 광장 창 시간입니다. 네. 무릎을 탁 치는 한마디. 어르신들의 고사성어와 젊은이들의 시대를 통하여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통통 소통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일까? 요즘 뭐 시사성 있는 사자성어를 선택했어요. 네. 많이 떠도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후안무치. 후안무치.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두터울 후. 얼굴 안. 얼굴이 두터워요. 네. 없을 무. 부끄러울 치.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이 없어. 얼굴이 두꺼워. 낯이 두꺼워 뻔뻔스럽게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라는 어느 표현에 그 얘기 있죠. 후안무치는 재수 없는 새끼. 후안무치. 또 아나무이는 꼴보기 싫은 새끼. 이렇게요. 후안무치. 아나무이. 네. 재수 없고 꼴 보기 싫다는 네. 얘기죠. 아이 진짜 배기 싫죠. 그래요. 그 요즘 아주 요란합니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사태에 대하여 후안무치의 극치다. 네. 이는 법의 절차를 도외시한 처사요. 네. 광적인 행동이라고 현 정부의 방침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네. 이런 기사 자료가 많이 나오고 크게 있어요. 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후안무치. 네. 예. 자, 다음은 신조어 시간이죠. 예. 신조어 시간에는 라떼 파파라는 단어를 소개할까 하는데. 라떼도 알 것 같고 파파도 알 것 아는데 같은데. 그게 결합됐죠. 어떤 얘기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그리고 육아휴직 등으로 아기 키우기 좋은 나라인
스웨덴이 원조라고 합니다. 아. 한 손에 라떼 커피를 들고 아. 다른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끄는 모습에서 유래된 아빠의 모습. 내 아빠의 모습. 라떼 커피와 파파. 유모차를 끄는 아빠의 모습.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여태까지는 사실은 아기 키우는 문제는 다 여자의 일로 많이 치부하고 살았잖아요. 예. 네, 대한민국에서도 라떼 파파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신조어를 다뤄봤는데 오늘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 그리고 아빠는 좀 라떼 파파의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소소한 작은 육아부터 함께 부인을 도와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사실 뭐 요즘 젊은 친구들 잘해요. 정말 잘해요. 잘하고. 아,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 뭐 저출산, 네. 이제 고령화 사회가 네, 되다 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육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남자의 도움 없이는 네, 못해요. 어려운 거고 예. 또 요즘 뭐 이미 공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제도가 아주 남자한테도 일반화돼 있고 일반화돼 있어요. 또 요즘 일반 직장에서도 네. 이런 제도가 많이 많이들 지금 확산돼 퍼져 있어요.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육아의 문제를 누구 한쪽에만 미루지 말고 같이 남녀가 나누고 또 조부모와 함께 나누는 물론입니다. 이런 우리가 네. 해서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아기를 있는 낳아서 키울 수 사회적 있는 분위기를 나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라테파파 이것이 먼 나라 네. 어떤 북유럽 스웨덴의 스웨덴 이런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어떤 현실이 돼야 되겠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용어의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네. 라테파파 좋네요. 라떼 파파. 자 다음은 웃음 보따리 유머 네. 시간입니다. 기대돼요.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요. 그래요? 네. 네. 여자분 택시기사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분 택시기사. 요새 여자 택시 기사 많아요. 근데 승객이 택시를 탔어요. 그 그래요? 장면이 네. 아주 드라마틱하거든요. 네. 한번 보세요. 네. 어떤 남자가 어떡하면 좋지? 홀딱 벗은 채로 잠을 자다가 급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한 김에 그냥 뛰어나와서 택시를 잡았는데 탁 문 닫고 들어와서 보니까 글쎄 여자 택시 기사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떡하면 어떤 좋죠? 상태인지 몰라요. 몰라요. 지금 남자분은. 그녀는 홀라당 이렇게 다 벗겨진 남자를 위아래로 계속 훑어보고 누가 기사분이? 네 여자분이 아주 음흉한 의미 모를 미소만 짓고 운전을 하는 것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참다 못한 그 남자가 야, 너 남자 처음 봤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거 미친년 차나 똑바로 좀 물어. 왜 지금 사람을 쳐다보고 실실거리고 그래? 그러자 여자 기사님이 돌아온 대꾸가 더 재밌어요. 쉐끼야, 내가 너 딴 마음 있어서 본 줄 알아? 좀 이따가 너 택시 오면 어디서 돈 꺼낼까 궁금해서 쳐다봤다. 왜? 이랬다니. 그리고 뭐라고 중얼중얼 그랬대요. 그래서 뭣도 아닌 게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웃는 하루 되세요. 생각할수록 이 남자 손님은요. 네. 자기가 홀라당 벗은 사실도 모르고 몰랐죠. 근데 여자 기사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딴 데 어디서 관심 없었어요. 돈 어디서 꺼내요? 다 벗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앵콜 아재 개그. 네. 이거 좀 보십시오. 네. 의사가 왜 마스크를 쓰나요? 이런 질문을 네. 코로나 아들이 19라서 한 거예요. 네. 엄마한테. 네.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죠? 네, 한번 네. 일수삼마당 코너로 가보시죠. 네. 엄마를 따라서 네. 성형외과에 온 아들이 네. 궁금했어요. 네.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의사들은 수술할 때 왜 마스크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그거야. 수술이 실패하더라도 환자가 자기 얼굴 못 알아보고 하려고 그러는 거겠지. 그것도 모르냐? 의사들이 마스크 쓴 이유는 네. 일단 수술에 실패하더라도 내 얼굴 얼굴. 세상살이 힘들어도 함께 희망 노래해요. 자
장장장 꿈을 꿔요 신나게 즐길 인생 오직 장장장 뿐이래라.